저는 모든 형태의 예술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맞아요. 탁현민, 곽현아, 김조광수, 곽동수가 함께하는 따뜻한 대중문화 사랑방. 나는 딴따라다. 버라이어티 문화 토크쇼 나는 딴따라다 시즌2 5회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즌2 5회인데 네. 네, 현아씨 그 사이에 오, 영화가 개봉이 되었어요. 아, 그러네요. 이게 전망 좋은 집. 네. 발음 잘해주세요. 전이에요. 잘짓 잘못하면 되게 이상해질 수 있어. 전망.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 나도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아니, 내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번 이제 홍보를 네. 막 했어요. 네. 아, 영화 제목이 뭐죠? 전망 좋은 집이야. 그랬더니 다들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왜 전망 좋은 집이라니까 그랬더니, 아, 좀 수덕수덕거리면서 자기네들 뭐 제목이 왜 그래? 이러면서 다들 오해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총수동에서 영화를 봤어요. 그렇죠? 그러게요. 네. 김조광수 감독 큰언니, 저 네. 똥수영, 네. 그리고 누구도 홍수의 해서 용민까지 같이. 김용민 네. 씨까지 네. 오셔가지고. 그래서 영화를 보고 보기 전에 서로 이제 그 기대감에. 인사도 하고 네. 막 그 화이팅 이런 거 그렇죠. 해주고 땀에 끝나고 뽀뽀까지 했잖아. 빨리 뽀뽀해줬죠. 좀 그리고 기억도 안 끝나고 나요. 바로들 헤어졌어요. 디프리 가자 그럴까봐 막. 아니, 중요한 건 정작 저희 팀 디프리 저도 안 갔어요. 네. 어, 진짜요? 네. 보통 그 VIP사 하면 디프리 가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아, 저는 제 친구들이 너무 좀 많이 와가지고. 아, 그 디프리 안 갔다고 그랬어? 네, 안 갔는데. 어우, 주연 배우가 그 디프리 빠지면 안 되지. 그 영화를 어떻게 보셨어요? 큰언니? 영화요? 아니, 나 진짜 솔직히 얘기해줘. 네, 솔직히. 일단 곽현아의 전라 연기를 볼 수 있다. 그거는 뭐. 그거는 확실했죠. 확실했잖아요. 예, 전라 연기를 보여준다 그래놓고 막상 갔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가리고 뭐 안 보여준다. 이거는 아니었다. 재수없지. 완전 전라. 예, 완전 전라. 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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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아요. 안타까운 홍보의 현장을 보고 있으니 참. 이런 걸로 홍보해야 되는 게.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영화 보고 나서 곽현아가 영화 어땠는지 물어볼까 싶어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곽현아가 문자가 왔어요. 오빠 영화 어땠어? 근데 제가 차마 거기 그 문자에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그래, 답이 없더라. 답을 못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곽현아가 조용히 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씨발. 죄송해요. 네, 이거 뭐, 그렇구나. 오빠한테 욕하는 게 아니라. 물론이죠. 저만의 그, 깊은 속에서 이제 나온 소리죠. 근데 어쨌든 오늘 개봉했잖아요. 개봉한 오늘 느낌 개봉했어요. 어때요? 이제 완전 영화인인데. 개봉한 영화의 주연 배우. 아, 그런가요? 물론 너무 좋고 기대되고. 근데 개봉관이 얼마 많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행일지도 몰라요. 자꾸 그럴래? 아니야. 네, 그래서. 그래, 이 개봉관 안 잡히면 이거 너무, 얼마나. 속이 상해요. 얼마나 속상한데. 그래가지고 감독님께서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뭐라고 왔어요? 현아 씨, 개봉관이 많이 잡히지 않아.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문자가 오신 거예요. 감독님 너무 순하게 생기셨더라고요. 되게 순하세요. 완전 착하게 생기셨어요. 네, 너무 착하세요. 마음껏 자신있게 욕 한 번 하실 줄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영화가 그렇게 너무 착하구나. 영화가 완전 착하죠. 완전 착하지, 영화. 인상적인 대사도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네. 뭐? 곽현아가 마지막 부분에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죠. 그쵸. 그 부분에 곽현아의 상대 남자 배우에게 한마디 하는 거죠. 이 영화를 보면 아실 거예요. 아, 근데 외국에는 무슨 일로? 아, 근데 그거 왜 웃겨, 그게? 근데 뭐 완전 빵 터졌잖아요, 우리. 진짜? 영화를 보셔야 이해가 돼.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왜 웃는지, 곽현아의 그 대사 때문에 우리가 빵 터진 이유는 영화를 봐야 돼요. 아주 좋은 홍보 포인트인데요. 그렇군요. 영화 보게 하려고. 아, 근데 외국에는 무슨 일로? 무슨 이게 이 영화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맞아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시사회 현장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좀 멘붕이었어요. 왜냐면, 의도치 않은 곳에서 계속 웃는 거예요. 여기가 웃으라고 한 부분이 아닌데, 이랬더니, 막 이렇게 웃고 있고, 그래서, 왜 웃지? 이러면서,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평가는 관객분들께 맡겨야죠. 네. 정말 좀
참 어려운 영화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보기 참 어려운 영화예요. 착하고 어려운 영화. 또 전 더구나 옆에 김영민이 거대한 팝콘을 들고 팝콘을 박스로 쳐먹으면서 누가? 아니, 김영민 씨가 팝콘을 이따만한 박스로 팝콘을 갖고 진짜 오는 거야. 박스, 그러니까 팝콘을 담는 박스에 팝콘을 담아갖고 와서 만드는 그릇 같은 뭐 아니, 아니, 박스 있잖아요. 이만한 박스. 종이장 도매로 같은 나오는 것 거. 같은. 하고 콜라를 그 특대 사이즈 특대를 세 그 개. 세 박스 안에 개를 팝콘 가지고 만드는 왔어요. 기계가 아예 들어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영화 예. 곽현아 사진은 안 올라오고 탁현민 트윗에 보면은 김용민 팝콘 먹는 사진이 올라오고 너무 흐뭇해 보여서. 근데 지금 뭐 홍보 포인트가. 어떠세요? 오늘 저기 그 영화 제작자도 나오시고 또 제작자 겸 감독도 계신데 전 관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렵게 시작하는 거죠? 아니 여보세요. 근데 일단 소개를 해주고 뭐 말을 시작을 맞아. 하세요. 오늘 저거 누구 오셨는지. 네. 아니, 그래서 이참에 딱 소개하면서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 최고 흥행작이죠, 아직까지. 맞아요. 예, 최고, 괴물의 최고. 제작자. 괴물. 예, 최용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멋있어요. 목소리 너무 멋있으시고 그러니까. 그 흰 머리에 네. 백발에 하얀 수염이 나셨는데 진짜 오늘 멋있어요. 큰언니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저보고 좀 모시라고 챙기라고 근데 전화번호는 안 가르쳐주고 문자에 흰 머리를 찾아라. 그래서 제가 오늘 벙커에 온 백발 분들한테 다 인사를 하고 다녔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번호를 알려줬어야 되는데 내가 급한 마음에 그래. 그 흰머리에 그 수염 좀 기르신 50살 남자 있을 거야. 이렇게. 50살 남자? 아니 50살. 아, 50살. 뭐 50살밖에 안 됐어요? 뭐야? 네. 나도 오, 한살 차이. 완전 동안이다. 야, 너 진짜 좀 그러지 마, 곽현아. 그래. 아니, 우리 없을 때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저 뭐야. 번호 따고? 아, 번호 따고 저기 자기 역할 청탁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길거리가 그래 놓고서 지금 여기다 대고 지금 50살밖에 안 됐어 이렇게 하면 지금 네가 누가 너를 캐스팅하겠니 지금. 왜요? 아, 제 눈엔 그렇게 보인다고요. 네. 좋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 네. 네, 근데 어쨌든 아까 그 우리 그 탁쌤의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그 영화는 이렇게 처음에 어렵게 시작하는 건가요? 제가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B급 영화에서 A급 영화를 가는 적이 있나요? 있어. 근데 인상적인 거는 첫 방에 주연 여배우를 했다라고 네.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특별한 네. 경우였던 것 감독의 용단을. 같아요. 제가 빨리 보고 그 지금 질문에 답을 아, 빨리 안 보셔도 돼요. 아니 일단 아니야 보셔야 캐스팅을 할 거 아니야. 아니, 급하게 안 빨리 안 보셔도 보면 혹시 된다고요. 그 다음 주에 혹시 못 보는 네, 상황이 아유, 생기면 안 되지만 냉정하시다. 네, 냉정한 우리 최용회 대표님 옆에 또 영화 전문가. 아니, 아니, 관객 전문가예요 오늘? 관람 전문가입니다. 아 관람 전문가. 25년 동안 관람만 하셨어요. 계속 관람만 해오고 있는 안녕하세요 탁재영 PD입니다. 아니, 오빠도 무슨 달인처럼 전문가 시리즈로 해야 될 것 같아. 저기 에버랜드에 저 대관람차라고 있죠? 그게 저희 집이에요. 관람 전문가. 관람 전문가. 관람가가 야, 재밌다. 25년 동안 관람만 했어요. 호가 관람 관람 탁재영입니다. 이외에는 영화에 대해서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제 호는 관람이고요. 제 아니요. 동생 호는 관음. 관전. 네. 관음 뭐야? 보살? 오늘 관람 탁재영 선생. 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오른손은 어느 네. 여자가 그렇게 심하게 거칠게 다뤘어요. 아니 좀 오른손이 좀 허전해서 네. 좀 인테리어 좀 했어요. 아웃테리어 인테리어를? 말고. 아니, 왜 안에다가, 다쳤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니 좀 넘어졌죠 뭐. 왜 넘어졌어요? 네, 일단은 그 현아 씨 시사회 때 그 안간 벌을 받은 것 같아요. 진짜 그날 시사회 갔으면 안 다쳤을 텐데. 그러게 그날 그냥 차라리 그날이야? 가서 관음을 할 걸. 이것 보라지. 아니 안 그래도 현아 씨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네. 재영 오빠도 오죠. 그래서 내가 너랑 얘기했던 걸 그대로 그 캡처를 해서 현아한테 보냈어요. 아, 잔인하게. 네가 뭐라 내가 그랬냐면요. 뭐라 그랬는데? 6시쯤 설해마을에서 끝나기 때문에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너한테요. 지랄할 텐데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네가 크크크 뭐 봐서 갈 수 있으면 하고 안 왔잖아요. 그걸 제가 현아한테 보냈거든요. 벌 받은 또 거구나. 일렀구나 그걸. 아니, 아니,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 문자가 지난 문자도 다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지랄했어? 안 했지. 나 되게 별말 안 그날 했지. 멘붕처럼
누가 와 있는지도 모르고 붕붕 떠 있던데 예쁜데 무대 서서 누가 와서 주인공 곽현아 씨입니다 이러고 소개해주고 오늘 영화 어떤가요? 뭐 이렇게 물어봐줘야 되는데 그만하면 없으니까. 안 돼? 그날 내가 진행했어. 그만하면 안 될까? 아니 근데 나 지금 옛날 문자를 보고 그날 문자를 보고 있는데 너무 웃긴다 이거. 왜? 영화 끝나자마자 곽현아가 가장 먼저 보낸 문자는 언니 오빠 너무 고마워요. 맞아. 그리고 사랑해요. 맞아. 그리고 바로 좀 있다가 많이 웃겼어? 시발. 그래. 아니, 영화가 꼭 진지한 영화를 지향할 필요는 없어요. 영화가 또 이렇게. 그거 진지한 영화란 말이야. 아니야. 코믹하면서 진지할 수 있는 거야. 나 진짜 이 얘기 편집하든지 이거 나중에 그냥 우리들끼리 웃자고 얘기 한번 해도 돼요? 그래, 여하간에. 그래가지고 김용민 씨가 문자가 딱 왔는데 저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진짜 역시 제가 읽어봐도 돼요? 사회성이. 읽어보세요. 일단 되게 들어보고 얘기합시다. 진짜 장문의 문자를. 장문에? 네. 진심이 안 담겨 저한테 있긴 장문의 하죠. 문자를. 팝콘 먹은 개수랑 문자 개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가 읽어볼게요. 현아 씨, 좋은 영화 감사해요. 이런 분야에선 잘 모르는 저지만 나름 배우가 대사를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걸로 점수를 매기는데 이 실장 현아 씨의 연기는 일품이었어요. 이번 영화를 계기로 본격 배우 인생을 시작할 듯 싶네요. 더욱 도약하시길 돕겠습니다. 화이팅! 읽지도 못해. 어딨어? 이렇게 뭘 자기가 뭘 도와!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는데 김어준 씨가 또 연달아서 문자가 온 아니, 거예요. 영화도 안 본 김어준이 왜? 네, 그래가지고 후에 조금 있다가 몇 분 후에 문자가 왔어요. 영화는 후지나 너의 연기는 일품이었다는 돼지평을 들었다. 설사 영화가 망한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라. 95%의 영화는 모두 망하니까. 오히려 너만 주목받을 기회라고 생각해. 인생은 희한한 방식으로 풀리곤 하지. 아자! 여기서 맨 앞에 그거만 빼면 될 것 같아요. 뭐뭐는 뭐뭐하지만 요거만 빼면 뒤에는 괜찮네. 김어준이 이 정도의 칭찬은 그러니까. 거의 처음이에요. 아니 근데 김어준도 이 정도의 칭찬할 수 있는 거는 영화를 안 봤기 때문이야. 예. 언니! 내 목소리! 언니! 아니 털보 아저씨 사실 영화도 안 보고 뭐 인생이 어쩌고 김용민은 정말 그 말을 참 곱게 그러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욕쟁이야. 이런 분이 어떻게 그런 욕을 했을까? 난 상상이 아 이게 다 이렇게 낙선 이후에 사람의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고운 말만 쓰는 분인데. 근데 이제 지금도 신기한 건 김용민이 팝콘 먹고 제 기억엔 그러니까 작거든요.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 아니 나갈 때 나한테 물어보긴 했어요. 형님 영화 어떠셨어요? 정말 열받네. 아니 현아는 열심히 하긴 하더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나왔거든요. 아니 그리고 중간중간에 안잔 장면이 있어. 내가 봤을 때 현아가 나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깨서 이렇게 열심히 보더라고. 보고 또 현아가 이제 또 들어가면 또 이렇게 좀. 어떻게 내 얘기로 오프닝은 좀 재밌어졌지? 네. 충분했지? 알았어. 자 우리 똥수 씨 그동안 뭐 하셨어요? 저는 살랑살랑 파티 끝나던 날 네. 트위터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그 비더 슈탄트님이라고 와이더 스탠드라고 쓰는 건데 이분이 국립국어원에 질문을 던졌어요. 이름 곽동수를 발음할 때 된 소리 기억 디귿 기읍 뒤에 된 소리 때문에 곽동수가 되는 게 맞나요라고 그걸 국어교육원에 질문을 했다. 그랬더니 국립국어원에서 받침 기억 키역 뭐 기억 시어 리을 기억 뒤에 연결되는 디귿은 된 소리로 발음하므로 곽동수는 곽동수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샵 발음 해갖고 아니 국립국어원에서 인정한 그래, 오빠 이제 똥수. 그래, 똥수야. 그랬더니 이제. 또 그 다음이 또 안건이잖아. 그 뒤에 그 동수가 다음에. 안 되는 다른 발음도 있습니다. 꽉 동수 이러면 됩니다라고. 아니야 그거 말고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그 곽동수는 저기 고유명사인데 인물의 이름이고 고유명사니까 곽동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시 고유명사라 하더라도 곽동수가 두 번 죽였네? 나 국립국어원 좋아졌어. 야, 진짜. 초등학교 이후로 이렇게 진지하게 이걸 파티도 못 온 분이 올려서 놓고 애정이 멘션을 있으시네. 주고받고. 그러니까 저의 곽동수 발언은 정확했네. 정하겠다는 거죠. 국립국어원에서 인정한. 이런 거 입증하면서 지내고 있으니 참 요즘 가을이
좋아. 오빠 그래도 근데 캐릭터. 머리 색깔 바뀌었어요. 네, 도로. 왜? 요즘 자국 깨면은 나가고 앉아서 종편에 자주 출연하면서 월 종편 출연료로 100만 원 버는 게 목표가 됐어요, 이제. 종편의 출연료가 굉장히 적은데. 뭐야. 종편 출연한 걸 지금 여기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아니, 이유가 지금. 요즘 주로 나가면 3대1 내지 4대1이에요. 그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시사평론가 두 분이 고성국신율 이런 분들이 모여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쪽 전문가들이 보니까 죄다 캠프에 들어가 있거나 그래서 누구라도 나가서 얘기를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열심히 나가는데 아, 또 그런 게 있구나. 다들 안 나가니까 그렇죠. 종편에. 안 나가면 너무 그쪽에서 분위기를 몰아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한참 하다 보면 2대2로 나오고 진행자가 있는데 하다 보면 외로워져. 4대1이 되기도 하고. 아,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제일 힘든 건 우리 편에 엑스맨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엑스맨들. 분명 우리 편이긴 한데 공정하게 보면 뭐는 어떻죠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비론을 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을 뒤에서 누가 치고 나와요. 아. 그리고 교묘한 질문에 빠져서 함정에 헤매고 있으니까 이 보는 시청자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근데 하고 나도 욕은 어차피 나가기로 한 순간 욕은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명씩 안팔하고. 지금 곽동수 씨가. 머리를 왜 바꿨냐고.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싸우려고. 아, 노란 거기는 안 된대? 아니요, 상관없는데 노란 머리하고 나가면 무시해? 말도 그 사람들 보기에 이상하게 하는데 생긴 거라도 좀 정상 같아 보여야 되니까. 뭐 어때? 뭐 어때요? 그 정상 이런 거 안 좋은 말이에요. 뭐 정상이 어딨어. 안 돼. 다시 노란 머리로 종편에 나갈 때는 곽현아 종편에 나갈 때 노란 머리로. 이러고 있지. 노란 머리? 넌 왜 안 근데 어쨌든 그 우리 곽동수 오빠가 종편에 나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오해하거나 안 싫어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네, 오해 풀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 약간 저도 풀리네요. 네. 아니 뭐 저는 어떤 사람들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가서 거기 쌀도 축 내고 밥도 축 내고 그래야. 그거 봤어요? 최근에 그 TV조선의 그 방모 회장님 네. TV조선 내놨는데 안 팔려가지고 그래서 매일 5시에 그분이 하루도 안 빼놓고 운동을 하셨대요. 지금까지. 그런데 최근에 그 운동을 못하고 계신다고. 진짜? 네. 내놨는데도 입질도 없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다 알았잖아요. 맞아요. 많이. 자, 그러면 우리 탁쌤은 일주일 저는 동안. 뭐 그 파티 끝나고 이제 공연 시즌이잖아요. 네. 나는 꼼스타 파이널 이제 요 방송 나가기 전에 아마 나갈 것 같은데. 그러네. 10월 26일? 28일. 28일? 예, 26일은 그 정봉주 맞다, 석방 행사죠. 그거고. 끝나고 이제 전국 투어 몇 군데 해야 되고 김씨 공연 또 해야 되고. 아, 그래 김씨 새로 앨범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12월 말일까지는 꽉 찼어요. 공연으로. 바쁘네. 예. 그러게. 원래 공연 연출자니까. 또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원래 공연 연출자인데 여자 연출자 같죠. 그러니까 분위기는 그래. 외롭다고 지난번에 우리 살이 나온다. 네, 살이 나온다 얘기했더니 어떻게 지금 살이는 제거됐어요? 살이는 원래 태워야 나오는 거야. 뭘 제거가 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없어졌냐고. 이제 초월한 것 같아요, 그냥. 초월했어요? 네.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초월했는데 눈은 아직도 아파. 외롭고. 쓸쓸하죠. 그러니까. 가을이니까. 아까도 사실 흰머리를 찾고 다니는 게 아니라 봤는데 모든 테이블마다 이쁜 여자분들 있는 데 가서 기우고. 그러면서 그러고 다녔어. 최용배 대표님을 찾는 척 하면서 여자들한테 둘이. 아니, 욕망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그래 아니에요? 보이진 않아요. 네.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언니는 여전하구나? 나 여전하지, 그럼. 그 비결이 뭐야? 비결이 뭐냐고요? 젊은 애인과 사귀면. 네, 저는 19살 연하에. 근데 나는 왜 맨날 무슨 내 기사만 나오면 앞에 19살 연하의 남자. 이게 왜 앞에 붙냐고. 언니 저번에 계속 실시간 뜨더라. 그러니까. 언니 결혼한다고. 그 괜히. 요번에는 또 괜히 나온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즐겨요. 그냥. 이번에 나하고 이제 저의 파트너가 새로 퀴어 영화만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라이돈미라는 제목의 이제 영화를 수입해서 다음 주 개봉인데 11월 1일 개봉인데 그 기사는 맨 뒤에 요만큼 한 줄 있어. 그래서 라이돈미 11월 1일 개봉이다. 이거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없는 것도 있어. 그 앞에는 19세 연하의 남자와 뭐 어쩌고 다른 얘기 막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한 게 아닌데. 아니, 그 얘기도 하셔야죠. 10월 31일 저녁. 맞다. 10월 31일 저녁에 여기 벙커에서 그 라이돈미 전야 파티. 네. 여기 우리 나는 딴따라 팀 나오셔서. 아니, 나는 이것도 문자로 받았는데 이렇게 왔어요. 10월 31일 저녁에 벙커에서 나와 내 파트너가 수입한 하고 이제
왜 메인 화면에서는 그렇게만 딱 보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클릭해 들어가야 이제 볼 전문이 수 있죠.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그걸 보고 아니 이 언니는 뭘 또 그냥 영화만 하지 뭘 수입해다 팔고 그래. 갑자기 머릿속에 아이보리 비누랑 스팸 이런 게 영화인지 모르고. 영화인지 모르고 파트너랑 둘이 수입했다니까. 네, 그런 생각이 퀴어 영화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기대돼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퀴어 영화 많이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필요해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저의 결혼이나 이런 거 저의 사생활에 관심 갖지 마시고 제발 네. 영화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좋아요. 자, 그럼 오늘 드디어 우리가 나는 딴따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영화를 주제로 하는 오늘 첫 번째 영화인들이 세 분이나 되셔서 영화인. 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관객 전문가 아직 계셨어요? 그냥 가신 줄 알았어요. 저는 오늘은 관람 탁재. 진짜 아까부터 관람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있었어요. 네, 요즘 그 대선을 앞두고 네. 사실 약간 정치적인 영화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뭐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얘기를 담은 영화도 있고 또 은유적으로 담은 영화도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선을 앞두고 우리도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네. 그래서 지금 1부에서는 내가 본 정치 영화. 내가 본 정치 영화. 네, 그래서 각자 이렇게 특히 관람 탁재영, 관람 탁재영 선생께서 사실 우리나라 궁금해요. 영화들은 우리나라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는 영화들은 일정 부분 다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괴물을 제작하신 우리 대표님 나와 계시지만은 이름 모르지 너. 최용배 대표님, 신살, 꽃미남. 근데 괴물이라는 영화도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권력을 믿을 수가 없는 일반 서민들이 자기들의 방법으로 어떤 거대한 몬스터에 대해서 만나 싸우는. 예. 왜 자꾸 시시거리고 웃어요, 너는? 되게 동의를 구하는 놈. 아니야. 아니, 왜냐면 괴물 제작자가 옆에 있으니까. 괜히 얘기했다, 잘못 얘기했다가 혼날까봐. 관람 탁재영 선생이 영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옆에 있는 최 대표님한테 눈을 크게 뜨고서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맞죠? 이렇게. 확실히 근데 좀 긴장되긴 하네요. 뭐 전문가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관람 전문가. 어차피 관람객의 입장에서. 관람자 입장이었으니까 맞죠, 대표님? 근데 그렇게 읽는 것이. 저는 겁나죠. 오히려 옆에서 괴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실지 긴장됐었죠, 순간적으로. 목소리 너무 좋다. 그러니까 무슨 목소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네. 예전에 연출도 하셨었어요. 지금 진짜? 아직은 안 하고 계시지만 언젠가 또 연출을 하실 수도 진짜? 있어요. 네. 잘 보여야겠다. 제일 잘 보이는데 앉았습니다. 바로 보여, 서로. 그럼 다이렉트로. 관람 탁재영의 정치 영화는 괴물이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어떤 정치 현실을 가장 함축해서 보여주는 영화 중에 하나가 말죽거리 잔혹사가 아닐까 싶어요. 왜요? 그 안에 나와 있는 어떤 남자들끼리 어떤 권력의 어떤 뭐랄까 파워 게임 같은 거. 그러니까 정말 대장 원숭이가 나머지 원숭이들을 거느리듯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만적인 남학생들의 힘의 세계가 그려지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도 사실은 말죽거리 잔혹사에 묘사되는 교실의 현실에서 뭐 얼만큼이나 많이 달라졌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일정 부분 사실은 특히나 80년대, 90년대를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들은 읽기에 따라서는 다들 굉장히 정치적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죽거리 잔혹사랑 원숭이 비교하는 건 상당히 참신한 시각이네요. 그러게요. 원숭이 전문가십니까 혹시? 네, 저희 프로덕션에서는 10년째 고지마라는 일본에 있는 섬에 있는 원숭이들의 다큐멘터리를 진짜요? 진짜 전문가 맞네. 전문가네. 저희 대표님이 전문가시고요. 저는 이제 오늘 진짜 뽀예요. 너무 예쁘다. 본 것 가운데서. 그러니까 왜냐면 되게 러브라인이야? 느낌 이상하다. 지금 곽동수 탁재영의 러브라인? 탁재영이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해 보이는 얼굴을 지금 보면서 제가 마주 보이는 위치에 있잖아요. 아니 아까 이렇게 턱 깨고 이쁘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왜 그래? 정체성을 정확하게 지금 이 부인도 듣고 있어. 섬뜩섬뜩해요. 다치고 아니 나니까 이쪽 부인. 여기도 전무인이에요? 아니야 이쪽은 아니야. 아니야. 이쪽은 아니야. 왜? 아니 물론 제가 이렇게 빛을 좀 못 봐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느라고 빛을 못 봐서 얼굴이 뻐해졌어. 그리고 지금 여행 프로 끝난 다음에 제가 출장 나갈 타이밍이 됐는데 좀 안 나간 것도 있어요. 오빠 팔이 다쳐갖고 지금 못 나오고 있네. 아니요, 다큐멘터리가 끝났거든요. 그럼 지금 잠깐 실업 상태?
아니요, 다른 다큐멘터리는 하고 있는데 한 4년 반 동안 해오던 그 여행 다큐멘터리를 이제 그만하게 돼서 저희 회사가 네. 지금 나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솔직히 못 나가고 있다가 네. 오토바이 타고 지랄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특별 게스트로 오신 괴물의 제작자 네. 최용배 대표가 본 정치 영화는 어떤 게 있나요? 글쎄요, 제가 미리 이런 주제인지 모르고 네. 와서 그냥 지금 그럼요. 떠오르는 우리 영화 막 중에 떠오르는 거 하나가 막 얘기하는데요. 네, 아무거나 하시네요. 네, 타인의 삶. 타인의 삶. 네. 역시 작품성이. 그러니까 그 독일 영화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 동독이었었던 것 같아요. 배경이.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일종의 뭐 CIA 같은 독일의 그런 정보원 같은 데서 이제 그 누군가를 이제 감시하는 네. 거죠. 예를 들어 반정부, 뭐 반체제 네. 그런 저항 운동을 하는 사람을 감시를 하는 요원이 이제 그 집에 도청 장치도 설치하고 뭐 망원경도 설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시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뭔가 그들의 삶에 자기도 뭔가 이렇게 이입되어 가는 그러면서 그 어떤 그 당시 어떤 정치 상황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그 나쁜 짓을 하면서 그 어떤 스스로가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뭔가 성장해가는 과정 뭐 이런데 그런 정치적인 상황도 잘 보여주고 네. 거기에서 피해자나 가해자 뭐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잘 묘사가 됐던 영화라고 기억해요. 네, 되게 좋은 영화죠. 맞아요. 그 영화 통해서 또 우리의 80년대나 70년대를 막 또 이렇게 막 되돌아보기도 하고. 최 대표님 오늘 입고 나오신 옷의 카라가 비단인가요? 되게 반짝거리네요. 반짝거리는데? 공단 뭐 이런 거 뭐지? 공단? 맞아요. 공단이라고. 세틴 뭐지? 저 옷은 100% 네. 그 제 의지와 상관없이 사모님께서 제 돈으로 제 옷을 제가 직접 산 적이 별로 없죠. 거의 없습니다. 네, 남자들이 대부분 그래서 게이 이 디자이너가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자 체형, 남자 몸은 또 잘 알면서 옷을 사는 게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이잖아요. 여자들의 심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성이거나 남성보다는 게이가 훨씬 유리한 거죠. 패션 좌파는 직접 사죠, 다 자기. 저는 한 번도 누가 사준 적 없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선물로 가끔 이렇게 누가 사주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걸 만난 적이 거의 없어서 항상 바꾸고 그랬는데 지난번 생일 때는 영수증을 줘야 바꿀 수가 있잖아. 달라 그래요 제가. 지난번 생일 때는 그 제 벗들이 저에게 옷을 하나 사줬는데 마음에 들어서 자주 입고 나갑니다. 진짜? 그렇군요. 지금 그쪽에 벗들인가 봐요. 밖에서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좋아하는. 저는 요즘 네. 대선을 맞이하여 웨스트윙 시리즈를 다시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시즌 5까지도 봤어요. 진짜 눈이 빠지도록 보고 있어요. 4까지가 제일 좋고 5부터는 조금 처지죠. 그래요? 5는 쳐져요? 예, 제작자하고 그 썼던 아론 소킨이 빠지면서 아론 소킨이 제작 대본을 쓰지 않나요? 시즌 5까지는 4까지는 했고 5는 다른 사람이 쓰나요? 점점 뒤에 갖고 7까지 가게 되는데 좀 처지죠 많이. 그래서 스토리들이. 그래서 처지는구나. 근데 여태까지 상당히 하여튼 뭐 제가 봤던 물론 영화는 아닙니다만 드라마지만. 정치 드라마 말 그대로 정치 드라마죠. 은유나 비유 없는 그냥 아주 직설적인. 근데 그렇게 재밌게 잘 그려낼 수 없는 것 같아요. 뉴스룸도 마찬가지고. 아론 소킨은 진짜 너무 대단한 작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론 소킨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어차피 되는데 요즘 그걸 보면 정말 재밌는 게 The American President 했던 그 대통령의 연예인이라는 걸로 아론 소킨의 이름을 처음 발견했어요. 마이클 더글라스가 대통령으로 나왔고 거기서 대통령 보좌관으로 나왔던 비서실장으로 나왔던 마틴 쉰이죠. 그 양반이 웨스트윙에선 대통령이 되죠. 근데 이 아론 소킨이 나왔던 대통령의 연인은 다른 것보다 그냥 달달한 로맨스예요. 근데 그 사이에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면서 영화 내에 끌고 가는 게 사랑하는 여인한테 장미 꽃다발 하나 선물해주고 싶은데 못한다 하다가 맨 마지막 씬에 내가 가장 좋은 장미 정원을 갖고 있더라고 하면서 잘라서 주는 장면에서 아넷 베닝도 정말 이뻐요. 맞아. 아넷 베닝이 거기서 되게 예뻐요. 그리고 그 옆에서 정말 멋지게 나왔는데 그 주옥 같은 대사들이 죄다 아론 소킨이 썼던 거고 그래서 그 작품이 너무 멋지게 되면서 웨스트윙도 넘어갔다가 지금 현재 우리 빠져있는
재밌는 뉴스룸 시즌 1에 넘어가면서 만세의 길이 빛날 명작인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작품들을 누가 이해할까 했는데 국내에서 이제 서서히 팬이 생기고 네. 타케민이 그걸 이해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한 그래요? 대목 한 대목 진짜 놓칠 수 없는 대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타케민을 별로 이렇게 평가 안 하나 봐요. 그게- 곽동석과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 역사나 미국 정치사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아서 그쪽을 공부한 사람이면 서갖고 이게 누구지 어떤 내용이지 이렇게 많이 봐야 될 게 있는데 대사 보면은 뭐 대사야 첫 회 아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꼭 그래서 보셨으면 요즘은 좋겠어요. 하여튼 이 웨스트윙을 보면서 이게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 자기 정책을 펴는 과정, 그다음에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뭐 이런 전체의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집권기. 이 한 대목 한 대목마다 우리나라 정치랑 자꾸 비교를 하게 그렇죠. 되는 비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찾아낸 건데 뭐가 이렇게 다를까? 국내 정치랑 이 미국의 물론 드라마 속 미국 정치지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가 달라요? 하나는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에. 정치가.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드라마에는 물론 드라마니까 훨씬 더 증폭시킨 건 있겠죠. 그런데 정족들 사이의 긴장과 암투와 뭐 분노와 협잡과 이런 게 다 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힘을 합하거나 혹은 이른바 진리나 혹은 뭐 정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감동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보인다는 거지. 그게 이제 한국 정치의 어떤 후진성 혹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이유 아닐까. 다른 건 봐도 미국 정치하고 우리나라 정치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동물적이라고 그럴지 몰라도 아론 소킨 영화도 그렇지만 사랑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뉴스룸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자기 옛날 애인 같은 사람이 어른어른거리면서 거기에 잘 보이고 싶어서 정말 모처럼 속내를 털어놓는 게 나오고 대통령의 연인에서는 로비스트인데 저 여자를 내가 정치하면서 실망시켜야 될까 아니면 이권을 위해서 할까 이런 갈등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정치판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게 되면 몇몇 분들을 빼놓고 사랑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랑한다거나 누굴 그러니까요. 사랑한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폭행이 주로 있죠. 추행. 주행이 많고 정치인들이 주행과 그렇죠. 레슬링이 있죠. 씨름 같은. 그렇죠. 뭐 철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어느 한 명이 사랑 얘기를 꺼냈던 걸 기억하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인간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정치. 근데 그것도 또 좀 걸리더라고요. 너무 달달한 사랑 얘기를 드러내놓고 하시는 요즘 문모 후보님 그쪽을 양쪽을 다 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너무 또 달콤한 걸 자랑하니까 막 샘나고 그렇잖아요. 예. 뭘 샘나? 나는 뭐 당신은 샘 안 나는데. 나만 샘나. 이런 성격이 이제 잘하면 사랑을 잘 못 받은 성격이에요. 그렇죠. 맞아. 요즘 힘든가 봐. 원래 힘들었어. 네네. 왜 이러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현아 최근에 그 이제 막 영화인으로 네. 정식 도장을 찍은 네네네네네. 전망 좋은 집에 있는 정치적 정치적인 코드는 뭘까요? 정적 코드 네. 숨어 있는 정치적 코드. 전망집에 어쨌든 대선을 겨냥해서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발음 잘해. 대선을 겨냥해서 전망 좋은 집에 그래 발음 잘해야 네, 된다고. 발음 잘한 거예요. 전망 좋은 집. 그래? 누가 그래요? 그래서 이수기에 개봉했다고. 아 그래요? 네. 지금 보세요. 광해 26년 그리고 남영동 1985. 그다음에 다큐멘터리긴 네. 하지만 맥코리아 맥코리아 뭐 NBA 추억 뭐 여러 가지 영화들 쭉 나오는데 지금 나온 그때 영화 딱 전부 대선을 겨냥한 영화거든요. 네. 거기에 전망 좋은 집. 꼈어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뭐가 전망 좋은 있었을까? 집이 네. 청와대를 상징하는 거냐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망 좋은 집은 전혀 뭐 청와대 상징하고 이런 거 없고요. 영화에게 돌아오니까 그냥 목소리 네. 가라앉는다. 전망 좋은 거요. 예, 이렇게 그냥 이렇게 관망하기 좋은 집 이렇게 망원경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해가지고 그 이렇게 예. 관음 관음하기 좋은 집. 네, 뭐 그런. 가늠하기 좋은 집. 그것도 발음 잘해야 돼. 네, 한 관음. 2층. 이거 예. 발음이 전망과 관음도 발음을 잘해야 되겠네요. 네. 네, 가늠하기 좋은 집으로 가면 안 돼요. 아유, 안 옛날에 되죠. 어떤 대통령 후보가 동서를 간통하는 강간열차를 만든다고 아이고. 그래서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요새 네, 동서를 간통하는 강간열차를 발음도 발음이지만 요새 전부 다 그 자판을 스마트폰 자판을 쓰니까 오타가 많죠. 비읍이 꼭 지은 옆에 있어가지고 아, 맞아. 비읍으로 쳐야 조용해야 되는데 돼요. 지읒으로 치면은 조용해야 진짜 돼. 곤란한 게 조심해야 많아요. 돼요. 제가 그 우리 작가한테 사무실에서 봅시다를 갖다가 사무실에서 비읍자를 전부 지읒으로 쳐가지고 그것도 하필이면은 봅시다가 아니라 봅세다로 쳤거든요. 사무실에서 세다가 돼가지고요. 굉장히 곤란했던 적이 있어요.
아예 뭐 그것쯤에 다 이해하죠. 네, 어쨌든 우리 영화인 곽천아 씨가 추천하는. 추천하는?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좀 그 요즘 막 나오고 있는 영화들을 쭉 봤어요. 그래요? 어제는 제가 맥코리아를 봤거든요. 맞아. 트위에 올렸더라고요. 네, 어제 맥코리아를 보고 그리고 부러진 화살도 뭐 다들 보셨겠지만 역시. 봤고 그다음에 두 개의 문도 보고 막 쭉 다 봤는데 광해도 이제 최근에 보니까 광해도 굉장히 좀 굉장히 까딱이에요. 아유, 네. 중요한 건 우리 그 여자 주연 하나경 씨가 그 전망 좋은 집에 네. 영화 보러 가자고. 절묘하겠다. 네. 얘가 또 타이밍을 참 잘 맞춰요. 네. 그래가지고 네. 광해도 보니까 굉장히 좀 시사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또 보고 있으니까 과거에 또 우리 대통령 분도 좀 떠올리기도 하고 네. 약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근데 또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약간 그 제작하시는 분도 조금 의도를 닮은 부분이 있다고 인정은 또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고 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뭐 아까 괴물 얘기도 나왔지만 그 영화 평론가들이나 이런 관객 전문가들이 영화의 제작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걸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해석하는? 의미로 해석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떠세요? 그걸 어떻게 보세요? 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주로 홍보 담당자들은 이제 그걸 잘 활용을 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게 긍정적이겠다 그러면은 원래 그랬었다라고 네. 이렇게 넘어가고 부정적이면 뭐 그런 거 아니라고만. 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만든 자들은 뭐 그거에 편승할 이유는 없겠죠. 사실 그런 의도는 없었으나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고 얘기를 듣다 보니 그렇게 봐주시니까 뭐 감사하다라든지 뭐 당황스럽다든지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보통 그래도 이렇게 영화를 만들다 보면 그런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 생각이나 이런 게 이렇게 담겨지기 마련이잖아요, 사실. 예, 아까 그 전망 좋은 집의 감독님이 네. 착하시다 그랬잖아요. 네, 되게 착해요. 그 영화는 분명히 착하죠. 그렇죠. 네. 자기대로 나오니까. 네. 예, 그래서 주로 뭐 감독의 성격하고 좀 많이 영화가 가까운 것 같고, 그다음 뭐 제작자도 좀 약간 그런 것들에 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모든 예술 작품이 그 완성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만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해석하는 사람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그 현아 씨가 의도하지 않은 포인트에서 웃음이 터졌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렇게 그 마음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관객의 것이 된 거니까. 잊을만 하면 자꾸 내 영화 얘기로. 우린 나름 노력하고 그분들이 있어요. 해석하는 대로 그냥 그쵸? 맡겨야 돼요. 예, 오르지 아니 말씀. 안 웃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간 최근에는 좀 약간 네. 직접적인, 좀 정치적인 의도를 담은 영화들을 좀 많이 봤는데, 말씀하시다 보니까 좀 재밌었으면서도 기억에 남는 영화가 저는 댄싱퀸. 댄싱퀸. 네, 댄싱퀸도 어떻게 보면 그 서울시장이 네, 황정민 씨가 되는 네. 그 과정에서 좌충우돌 일어나는 막 이런 해프닝 이런 거 여론이 보여주잖아요. 돋보이는, 예. 네,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인 그리고 정치인의 가족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좀 약간 깨주기도 하고 굉장히 또 사람들이 바라는 정치인상은 바로 이런 상이다. 인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댄싱퀸도 굉장히 즐겁게 보고. 네. 그 사실 이제 댄싱퀸이 400만 넘게 흥행했거든요. 흥행했어요. 네, 그렇게 400만 넘게 흥행한 데는 우리의 어쨌든 정치가 그래도 약간 변화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정치가 이제 변화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좋아할 수가 없죠. 현실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영화를 안 봤을 텐데 현실에서 일어날 법하다.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게 일어난 적은 없지만 이를테면 박원순 시장이 보여준 어떤 것이 좀 투영돼서 보인다거나 뭐 이러면서 우리 정치도 약간 이제는 이 일반 관객들이 뭔가 정치를 가깝게 현실화돼 시킬 수 있는 뭐 이런 눈높이에 맞는 뭐 이런 영화도 그런 면에서는 받아들여지는- 사실 MB가 기여한 바가 크죠. 그치. 정치를 일상화해 줬기 때문에 금여준의 말대로 진짜 민주주의 요정이죠.
요정? 걔 깜찍하다. 어머, 그랬어? 이렇게 요정이었어? 이렇게 왠지 이게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이게 한편 이렇게 팅커벨처럼 이렇게. 진짜? 해줘가지고 그거까지는 상상하고 싶진 않다, 얘. 싫어. 알았어. 나는 왜냐하면 MB가 동성애자는 비정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난 절대 좋아할 순 없어. 아무리 요정이라도. 어머, 왜 그랬대? 나쁜 요정도 많아요. 나쁜 요정. 그 왠지 요정하면 다 착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요정하면 괜히 핑클 같잖아. 나는. 맞아. 아니 근데 제가 저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갑자기 생겼는데 그 괴물 같은 경우는 어떤 상징과 은유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해도 해석이 되는 거고 그냥 관망하는 태도로 좋게 얘기들이 나오면 다행인 거잖아요. 근데 26년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주 직접적이고 분명하고 제작 과정 자체도 그렇죠. 화제가 됐고. 근데 저 포스터 보고 강하더라. 그 사람을 단지 알아? 맞죠? 아니 이건 뭐 은유가 아니라 그냥 직유잖아요. 그리고 사건을 다루고 있고. 자, 그래서 괴물처럼 은유가 아닌 네. 직유로 풀어낸 강풀의 26년을 영화로 만든 그 제작자 최용배 대표님을 모시고 2부에서 26년과 대선 그리고 우리 정치 얘기 근데 한번 저기 해보겠습니다. 그 비단 맞나요? 이놈도 있고 자년도 있네. 이놈 자년 할 것 없이 모두 갖다 들어보자. Your turn, my turn, 개차. 진지한 사람 또 신기한 사람 이상하게 생긴 사람 모두 같이 놀고 있다. Your turn, my turn, 개차. 나따따라다 나따따라다 시원하게 한번 털어보자. 나따따라다 나따따라다 거침없는 이야기. 나따따라다 나따따라다 짜릿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들어봐 나는 딴따라다. 내 개성대로 내 열정대로 펼치는 세상. 나는 딴따라다. 네, 나는 딴따라다 시즌2 5번째 시간에 2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많이 깔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아, 그런가요? 네, 지금 반갑게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요. 또 옷을 껴입으셨네요. 추우신가 봐요. 카라를 약간 카라 얘기 몇 번 했는데. 가리고 의외로 소심하시고 예민하신. 예. 잘못하면 이게 그 괴물로 돈 벌어서 비단 옷 입고 다닌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비단 옷. 카라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라만 오래된. 그리고 동정 보니까 아닌가요, 얘기하니까 동정? 뭐 여담입니다만 가을 봄 오빠는 원피스를 사주고 가을 오빠는 스카프를 사줘야 진정한 오빠다라는 얘기 갑자기 오빠. 생각나네요. 자기가 썼던 멘션을 읽고 있습니다. 네. 예. 난 또 어디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 자기가 한 얘기야. 자기가 한 얘기야? 저 가끔 그래요. 이렇게 트위터나 이런데 막 이런 얘기 해놓고 뭐 무슨 명언처럼 윌리엄 제이 뭐 티모시 뭐 이렇게 써요 제가. 진짜? 그럼 제가 그냥 만든 이름이에요. 셀리 괜찮다. 세인트 주니어 뭐. 괜찮다. 네, 여러분 개구라입니다. 믿지 마세요. 네. 네, 그럼 26년 얘기로 이제 슬슬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요. 네. 26년 이거 만들기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어떤 영화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계시겠죠? 네. 살짝 소개? 예, 그 아주 기본적인 정보는 뭐 이제 그 1980년 5월 이제 광주에서 되게 이렇게 진짜 불행한 비극이 있었죠. 네. 그 대한민국 국군이 그 민주화를 요구하던 무고한 시민들을 이렇게 학살하는. 그때 이제 그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을 거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를 잃은 그 어떤 소년. 그다음에 갓난아기로서 엄마를 잃은 갓난아기 여자아이. 그다음에 그 누나를 잃은 소년. 이들이 이제 그 어려운 삶을 그 이후에 살게 됐겠죠. 네. 그래서 그 26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2006년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그때 2006년에 그들과 그다음에 당시에 1980년 당시에 그 군인으로서 그 뭔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계엄군이 사람을 되어야만 했던. 죽여야 했던
그 두 사람의 군인. 어쨌든 그래서 그게 2006년에서 그 참여를 하는 과거의 그 계엄군이었던 사람과 이 부모를 잃었던 희생자들이 그 아직도 온전하게 청산되지 않고 단죄되지 않은 당시의 어떤 학살 책임자 그를 그 단죄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벌써 되게 너무 직접적이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투자 과정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요. 원작자가 훌륭하고 네, 원래 영화가 잘 되는. 캐스팅도 다 되었었는데 투자가 안 돼서 한번 중간에 중단된 적이 있었죠. 네, 저는 이 영화를 처음 이제 하려고 했을 때 그 되게 재미있는 영화의 소재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장르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라는 건 일종의 복수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딱 규정한 컨셉이 액션 복수국. 근데 딱 그 무협 영화의 틀거리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부모를 잃었어요. 맞아요. 부모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 부모를 죽인 자가 온전히 딱 벌을 받지 않고 권력의 비호를 받거나 권력자이거나 해갖고 여전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모의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적 이렇게 뭔가 형벌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협에서 보면 자기가 뭔가 연말을 스승을 만나고 이렇게 하고. 그렇죠. 네. 근데 결국 그 무협의 시절의 배경은 공권력이 부재하는 시절이에요. 공권력이 온전하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잘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적 복수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무협 영화의 구조를 딱 갖추고 있고 그래서 그 원작을 봤을 때 야 이건 영화로 만들면 참 재밌겠다. 이게 첫 번째. 일단 재미있겠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작자 강풀이 이 웹툰을 그리게 된 배경 2003년도에 원래 23년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그리려고 했어요. 네. 그 2003년이 이제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아까 언뜻 거론했던 그 만화에서는 그 사람, 그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이 전두환? 전두환. 네. 말씀하셔도 돼요. 네. 자기 전 재산은 29만 몇천 원밖에 없다. 그러니까 29만 원밖에 없다 그러고 최근에 외교관 여건으로 7번이나 해외에 왔다 갔다 했다는. 제작자가 점점 난처해하고 어머 내가 제작한 게 아니라서 너무 편해. 그러니까 오병이어 29만 원. 그렇죠, 정말. 예, 그래서 이제 23년에 그 이제 웹툰을 그리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하여간 늦추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23년 제목으로 하려고 한 이유가 이제 그 발언을 했는데 네. 열받았다는 거죠. 29만 원? 예. 분노가 이제 치밀 29만 원 열받았다. 그래서 나는 29만 원 때문에 시작한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랬다고 이제 애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뭐 최근에도 가끔 인터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원제가 29만 원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29만 원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연재됐을 때 제가 연재 초기에 이제 몇 회 됐을 때 보고서 마음에 들어서 이제 강풀 작가한테 그때 막 진짜 많이 달려들었어요. 저도 얘기했었어요.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강풀 작가 같은 경우에 청년 필름이라는 이 이미지는 되게 좋아했었어요. 청년 필름이 갖고 있는 뭔가 이렇게 뭔가 운동권 같은 느낌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는 좋아했었으나 이게 뭔가 이렇게 큰 영화로 그리고 이렇게 대단히 많은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작용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기에 청년필름보다는 청어람이 좋았었던 거죠. 그때 강풀 작가는 이제 자기가 연재를 하면서 되게 주변의 걱정들을 많이 들었다고 당연히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버지는 말리시고 그다음에 뭐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이게 온전히 영화화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그럴 수 뭐 이런 염려들이 있어갖고 뭔가 영화화 제안을 받았을 때 고민이 많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상업 영화로 초반에 출발해서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세팅이 될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됐었죠. 네. 촬영을 열흘 열흘 앞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짱짱한 배우들 배우들이 다 포진을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다음에 그때 이제 괴물 직후였기 때문에 회사가 여러 가지 여유도 있고 그래서 또 이 영화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이제 장르 영화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작비 예산도 크게 잡았죠.
근데 그때 그러면 투자가 안 된 것은 그 정치적 이유 때문인가요? 예, 그때 이제 대략 20억 정도를 미리 투입을 해갖고 이제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 프리를 막 이미 다 준비하셨구나. 다 했죠. 그러니까 촬영 일주일 전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20억 뒤에 이제 10억, 5억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다 투자를 약속을 받았었죠. 그래서 거의 다 뭐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이제 20억 다음에 이제 1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 투자자가 갑작스럽게 철회를 한 거죠. 갑작스럽게. 예. 어쨌든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잠깐 소개는 됐었는데 이제 KT가 이제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갖고 이제 투자를 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MB의 문화 권력 균형화. 우리 그때 거기 보면은 괴물도 언급돼 있잖아요. 맞아. 자파 영화. 네, 자파 영화로. 아니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그분의 임기는 끝나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도 그분의 힘은 그대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아, 아까 얘기했던 그 29만 원 그분? 네, 전두환 씨. 뉴스에서 많이 익숙해졌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지배 권력이 바뀐 적이 없다니까요. 결국은. 대통령을 뭐 이를테면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고 해서 지배 권력이 그렇죠. 바뀐 건 아니에요. 대통령의 얼굴이 잠깐 잠깐 바뀌었을 뿐이었던 것이지. 되게 슬픈데. 그렇다고 우울할 필요는 없어요. 네, 어쨌든 영화도 26년도 맞아. 그렇게 해서 29년으로 영화가 될 뻔했으나 갑자기 이제 안 된 거죠. 안 되고 이제 다시 26년으로 했는데 제목이 바뀐 이유는 뭐예요? 그 26년이 2006년도에 현재 진행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작 준비하고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8년에 촬영을 해서 2009년에 개봉을 하게 됐으니까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좀 이어가자.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시점에 그 횟수, 여러분들은 현재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년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나갔던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개봉을 한다 그러면 32년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32년과 26년에는 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갔고 이 원작의 그 느낌들을 그대로 이어가기에 좀 바뀐 부분들이 좀 많이 배우들이 있었고, 세상에 너무 찌들게 되는. 예, 그래서 그 다시 돌아가서 원작의 26년 이 부분을. 아, 그럼 원작으로 좀 많이 이렇게 돌아간 부분이 있나요? 이야기 자체도? 29년하고 그 29년, 26년 다 그 이렇게 원작에 거의 충실했고요. 그 32년을 그렇게 하려니까 불편해서 그냥 29년의 틀을 26년으로 맞췄어요. 아, 그렇게 했어요. 26년과 29년은 3년 차이니까 이를테면 나이대도 26년에 32년은 나이대도 확 달라지잖아요. 20대에서 30대가 돼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깐나나이가 이제 26살인데 그렇네요, 29살까지는 좀 괜찮은데 그러니까. 32년이 지나도록 뭐 했어라고 하는 느낌도 좀 사실 없진 않았고요. 그때까지 또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32인데. 그 얘기 나올 그때까지 뭐 했어요? 뭐 했지? 영화 배우가 되셨네. 영화 안 보았잖아.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질문할까 말까 드는 생각이긴 한데 배우분들 섭외하는 거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나오겠다는 배우도 있긴 많이 힘들었는데 그게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은 뭐 누구 하다 안 되고 누구 한다 안 돼서 됐다라고 하면 지금 하는 배우들 좀 뭔가 그렇게 보일까봐 약간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시간을 끌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배우를 만나게 되는 그런 우연적으로 더 좋은 기회가 맞아요. 민감하거든. 어떤 배우들이 나오시나요? 이번에. 예, 그 아까 얘기한 그 이제 아버지를 잃은 소년 이제 그 조직폭력배로 살게 됩니다. 인생이. 그 진배라는 역에 진구 배우가 출연합니다. 진배 진구 비슷한데 이름? 그다음에 깐나나기 때 엄마를 잃은 미진. 네. 그 친구는 이제 그 국가대표 사격 선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극 중에서 저격수의 역할을 하는데 한혜진 씨가 어머 어울린다. 네. 그리고 그 누나를 잃은 소년. 그 친구는 그 누나와 항상 자기는 그 경찰이 돼서 그 되게 정의로운 뭐 세상을 위해서 살고 싶어. 그래서 경찰이 됩니다. 현직 경찰로서 이 프로젝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맞아요. 나중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정혁 역에는
임수롱 씨가 연기를 합니다. 아, 우리 2AM의 임수롱. 네, 2AM. 아니,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데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다음 또 아이돌까지. 돈 그러니까요. 문제 말고는 그러면 특별히 어려운 거 없었어요? 요번에 다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지. 근데 왜 전두환 돈 영화 문제 돈만 있으면 제작하는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화 제작할 때는 그렇죠. 멋져, 예. 멋져. 투자가 되면 다 끝나는 쿨하시네. 거니까. 돈이 제일 중요한 거군요. 일단은. 아, 영화 제작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물어보신 거는 이제 아니, 뭐 왜냐하면. 외압 예. 같은 것들.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거죠? 저희는 공연하고 이럴 때는 돈이 있어 오히려 돈은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더 중요한 건 공연장을 안 내준다거나 뭐 이런 아주 치사한 걸로 되게 많이 시달렸거든요. 그건 이미 괴물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전 보면서 저거 분명히 누가 칼질해서 거슬릴 부분들 하고 그냥 순수한 블록버스터로 만들면 흥행 더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들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영화 괴물의 경우는 이제 초기에는 배우들의 면면과 괴물이 나온다라는 걸로 거의 상업 영화로 딱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영화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제 밥니다. 그다음에 그 공권력을 너무 그 희화하고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예민한 반응들을 많이 보였고요. 네. 그래도 그때는 예민한 반응을 보였지만 영화를 못 만들게 한다거나 방해한다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네, 그때 정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크게 변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어느 약간은 변해 있던 네. 시절이었죠.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그게 이제 그 2008년이 되면서 이제 네. 좀 실제로 세상이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 요정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이제 요정께서 문화 권력을 균형화하겠다. 뿅 이렇게 나타나고. 아까 정이 간다. 강풀 작가가 우려를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영화 만들 때 그 지금 밖에 와 있는 제 와이프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2007년 안에 개봉을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예, 된다. 그러니까 2008년이 되면 이제 2007년부터 혹시 모르니까. 분위기를 했으니까 그 2007년 안에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만나서 일하는 그 같이 일했던 이제 그 뭐 몇 배우들이나, 명의 네. 영화인들은 네. 되게 영화를 천천히 오랫동안 이렇게 그 잘 만들어서 만들어 하는 그렇지. 스타일. 그리고 뭐 설마 그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도 하셨었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설마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은 세상이 그래도 좀 걱정은 좀 변했는데. 들었지만 그렇죠. 뭐 그런 세상이 오리라는 믿음이 예, 있으셨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정말로 당황했던 그러니까 거는 요정이 요정일지 몰랐습니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야 이게 완전히 이제 세상이 거꾸로 가는구나. 이제 그런 걸 2008년에 이제 확 느낀 거죠. 아니 근데 그 관람 전문가 입장에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람 아니 특정 그 씨. 예, 영화의 메시지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하고 뭐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일단 영화가 재미가 있어야 이 관람할 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재미도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죠. 예. 아니 재미가 관람하는 사람 1번이지. 입장에서는 재미가 재미가 1번. 다예요, 그럼요. 솔직히. 재미가 네. 1번. 그래요. 재미가 1번입니다. 자기 반성. 그런 면에서는 강풀이 그 원작자로서 괜찮은 수준 아닌가요?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해야 돼? 그 탄탄하지 않나요? 원작 자체가 그 엄청난 히트작이죠. 사실은. 그게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이 딱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룬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그리고 그 뭔가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고 감동이 있다 하나. 그 다음에 그걸 웹툰을 본 사람들 중에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은 야, 이 5.18의 이야기를 단지 5.18이 일어났던 그 시절의 이야기로 많이 다룬 것들을 봤잖아요. 근데 그거와 좀 다르다. 그 다음에 5.18의 이야기를 그 배경으로 해서 현재 이야기로는 가져왔지만 그건 상황의 배경이지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 것도 이렇게 거의 없었다. 뭐 그런 점에서 되게 새로웠던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스토리의 힘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대표님께서 우리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볼 때 이 포인트에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은 좀 더 재밌을 거다라는 재미 포인트 한 3개 정도만 좀 친절하게. 3개. 하나만 나와요. 갑자기 뒷목 잡으셨어. 셀링 포인트 3가지. 네, 이거는 그렇죠. 마케팅 전문가인데. 포인트라고 발음 안 하고 포인트라고 포인트. 하는 것도 이 관객의 아, 그렇죠. 네. 재미 포인트를 이제 보면서 카드 포인트도 쌓고. 점점 살아난다. 그런. 근데 26년이요 묘하게 네. 그 제가 만들었던 괴물과 되게 비슷한 구조예요. 오.
자, 뭔가 가족이, 표적이 네. 있죠. 맞아. 그다음에 뭔가 가족의 끈끈한 가족의 예. 그러니까 배경 밑에 깔려 있죠. 상대도 괴물이네요, 또 게다가. 예. 첫 그렇네. 포스터가 저희 괴물 때도 괴물을 살짝 보여주는 게 네. 있었는데 첫 그러네요. 포스터가 지금 괴물을 지금도. 대체하는 그 표적을 보여준다. 근데 저희 도가니의 교장 선생님으로 나오셨죠? 그분. 장광 선생. 네. 그분이 이번에 29만 원으로 나오시는 거죠. 예. 나오시는데 와, 그 포스터에 비친 모습이 너무 섬뜩하기도 하면서 그때 그 분의 눈빛을 이렇게 굉장히 잘 드러내신 근데 것 진짜 같은데. 장광 씨는 네. 정말 그 광해에서는 또 굉장히 다른 연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분이 도가니 때 나와서 그 이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궁형을 당해서 내시가 됐다가 자, 이번에 이 나쁜 짓을 해요. 그 다음에는 무슨 벌을 받는 역할을 할 것인가. 살아남질 못하거든. 그러니까 재미 포인트 1번은 이제 장광 씨의 그 연기 변신. 예, 그게 이제 재미 포인트. 아니 1번. 일단은 저희 그 괴물의 구조랑 괴물의 똑같다. 구조. 이거는 그러니까 상업적인 구조다. 그럼 괴물을 즐겁게 보셨던 분들도 아주 재밌게 보셨어요. 괴물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면서 보면 훨씬 재밌게 볼 수 있다. 그게 또 재미 포인트 2번이 되겠고요. 3번 장강 선생님이 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막 분노를 일으키고 예, 만들어요? 정말. 정말로? 한마디 뭐 이렇게 연기 너무 말은 뭐 잘하시니까.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닌데 한마디 틱 하시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오야. 그 양반이 또 성우니까 전달력이 워낙 센데다가 목소리로 그 표정까지 짓게 되면 도가니의 절반에선 보면서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뛰어난 연기. 그분의 역할이 많이 컸죠. 아주. 나는 진짜 영화의 역할이 영화의 힘은 대단하다라고 늘 느끼고 있었지만 도가니도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그 파장력이 도가니 법도 생기고. 근데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좋은 점은 그동안 기존에 막 딱딱하고 외면하고 싶던 현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공감하면서 알아서 이렇게 분노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이런 그 길잡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정말 이 시사 정치 이런 데 관심 없다가 어떻게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게 됐지만 제 주변에도 제 또래 특히 80년대생 이런 친구들은 유신 이런 거 잘 모르고요. 그때 광주도 잘 모르고 광주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런 영화를 재밌게 봤을 때 그 파장력은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웹툰이 또 포괄하고 있는 그 대중과 영화가 포괄하는 대중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영화로 만들어지기를 사실 웹툰을 보면 사람들도 영화로 만들어지기를 다들 바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 웹툰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또 영화를 볼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 예, 아까 장강 선생님 잠깐 말씀 다시 돌아가서 이어서 하면 이어서 그 어록들이 있어요. 원작에도 어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록이 이제 실제 어록들도 몇 개 소개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영화에서도 그 어록의 맛을 아주 잘 살려서 장강 선생님이 연기를 하셔서 역시 아마 영화의 반은 또 연기야. 그 어록을 확인하는 재미. 어록을 쏙쏙 찾아내는 그 재미. 그럼 일단 그 다음에서 그 26년을 다시 한번 쭉 복귀를 하고 가서 보면 더 재미있을까요? 하고 가서 보셔도 재밌고 안 해도 그냥 재밌다. 가서 보셔도 맞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준비 없이 가서 보는 재미도 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제 무리하게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 무리하게 11월 달에 개봉하려고 막 서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나도 좀 그래서 그게 약간 걱정돼. 불안했었어요. 네. 과연 이게 영화적으로 사실 영화라는 게 이제 막 공들여서 만들 만큼 좋아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불안해 보이긴 했어요. 각하께서 이 영화를 못 만들게 했기 때문에 저는 각하가 떠나기 전에 확실하게 이 영화 만들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멋있다. 그러니까 이 정권 들어서 예술가들이나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 다 투사가 됐어요. 또 이제 도대체 영화 제작자가 자기 영화를 네. 이렇게 야 무슨 시즌이나 관객 동향을 따라 개봉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각하를 위해서. 근데 또 예. 그렇게 출발은 하셨지만 사실 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상업적인 포석이다. 대선을 앞두고 11월에 이를테면 그 박근혜 대표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박근혜 대표의 아버지의 그 유산을 이렇게 잘 건네준 그분을 등장시키는 그런 영화를 11월 달에 예,
그 투자를 해주신 분들이 네. 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영화에 투자하던 기관 투자가나 기업 투자가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제작 두레라고 하는 걸 통해 갖고 이제 2만 원, 5만 원, 29만 원들을 막 모아주시면서 이제 뭐 1억, 2억, 3억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그분들 중에 전화 주시는 분도 계셨고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해갖고 혹시 투자를 좀 해주면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분들의 돈으로 한 40억 정도를 모은 거죠. 야,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 투자를 하면서 그분들 중에 한 일부의 투자자분들이 근데 올해 안에 개봉을 하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왕이면 뭐 이 영화가 여러 가지 뭐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 뜻을 좀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개봉일이 언제라고 하셨죠? 11월 29일입니다. 11월 29일. 사실 그 극장을 잡아서 29일 날 집어넣고 크리스마스 대목 시즌하고 한참 올라갈 때 아닙니까? 그러면 극장 잡기도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한번 물어보셨지만 뭐 이렇게 영화를 만들거나 영화를 개봉한다든지 뭐 그랬을 때 사실은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의식하는 건 없고요.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또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자신 있게 쭉 끌고 가는 그런 편이었고요, 사실은. 11월 29일 개봉이면은 그 12.12 사태일 때쯤 되면 한 100만 넘어서겠네요. 최근에 도둑들이 3주에 1000만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 괴물보다 조금 이제 그 하루가 늦었다고. 네, 맞아요. 그 괴물도 1000만을 넘은 게 3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잘 되면은 일주일에 뭐 이렇게 300만, 뭐 2주일에 600만 이렇게 될 수 있는 추이기 때문에 대략 뭐 한 2, 3주면 결판이 나는 거죠. 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영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6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예. 뭐 많이 했어. 오빠 이것저것. 지금 영화인 몇 명인가요? 저만 아니군요. 아니, 돈 되는 건 다 있어. 맞아. 입금되면 해야 돼. 근데 영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영화 평론가랑 둘이 했었는데요. 영화는 녹화하다 보면 평론가가 보는 시각하고 또 직접인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렇겠죠. 또 아마추어 영화 제작자들이나 감독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보게 되면은 포인트가 좀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제작하시면서 예술을 안 하시고 상업 영화다 포석이다 이렇게 끌고 나가면서 이건 누가 봐도 정치 영화로 오해받을 만한 거잖아요. 그 끌고 가면서 힘이 딸리거나 내공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 안 드셨어요? 전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하다 보면 왜 조금만 타협하면은 더 관객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러거나 조금 더 바뀌면서 부드러워지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요. 글쎄, 근데 26년만큼은 최소한 선명할수록 더 좀 상업적이었어요. 맞아요. 이건 타협이 불가능한 소재인 것 같아요. 26년은 뭐라 소재를 그럴까? 그걸로 했는데 어떻게 타협을 해? 장광 선생님 역할이 그래도 예를 뭐 들어서 죄는 죄가 우리 큰언니 밉지만 정도 되는 분위기로 하면 완전히 다르니까 연상을 안 시킬 수도 있고. 어머 언니. 왜? 언니 아니야. 언니 지금 남의 영화 망치잖아. 아니 근데 그 관람 전문가로서 그 극장에 야, 너 관람 전문가 아니야? 관객수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람 전문가입니다. 관람 전문가로서 극장에 갈 때마다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짜장면 집에 가면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처럼 굉장히 그 팝콘을 가지고 갈 것인가 오징어를 갖고 들어갈 것인가 굉장히 고민돼요. 두 개 다 이 29년은 최근에 극장이 안 갔구나. 26년이 뭐야 임마? 개인적으로 팝콘과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징어랑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비된 질문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방금 생각난 질문이에요. 질문에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줘야 되고 진짜. 관람 전문가. 아마 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꼭 하셔야 될 건 아니고요. 그냥 너무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너무 깊이 생각 난 안 하시고. 오징어. 네. 오징어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난 질겅질겅 씹으면 씹어야지. 그러니까. 아유 이러면서 분노하면서 씹어 먹어야지. 내가 진짜 이번에 맥코리아 보면서 내가 진짜 혈압 올라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맥코리아 나레이션 괜찮지 않아요? 나 솔직히 말해도 돼? 진짜 지영 언니는 나레이션 너무 잘하시더라.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일반 성우분 같아요. 그렇게 낭낭한 목소리로 발음도 너무 좋고. 반면에 근데 탁 오빠는 그냥 탁이네. 안 쳐줄 거고. 26년 네, 광해. 사실 뭐 이제 26년 얘기 뭐 쭉 했지만. 그리고 남영동 1985. 그러니까 지금 시즌에 영화가 폭풍처럼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와, 지금 MBC 쪽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마치 네. 이때를 영화인들이 팔하는 것 같아. 막판에 네. 팍 터트리는 것 같이. 뭐 영화계 안에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비슷한 언급을 했지만 네. 그런 게 좀 있나요? 시기적으로?
이때다 하고 나오는 것도 좀 있을까요? 뭐 일단 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이렇게 영화를 만든다고 그러면 자기의 관심사를 갖고 만드는 맞아.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면에서 관심사가 사실은 지금 이 세상, 이 세상의 어떤 뭐 한심한 작태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결국은 이렇게 바로 만들기 시작했던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서울시장 선거의 결과 이것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레임덕도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은 게 한국 영화의 에너지가 되게 공교롭게도 그 한국의 어떤 정치의 수준하고 그러니까 정치의 상황과 되게 이렇게 그 같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한국 영화의 정점이라고 하는 게 2006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2007년이 이제 레임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 새로운 예견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절망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2007년부터 한국 영화가 안 좋아지고 쭉 가다가 지금 이제 좋아지고 레임덕이 생기는 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다른 레임덕이 다시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고. 네. 최 대표님 되게 온화하면서도 안 깔 것 같은데 다 까고 있어요. 기억 얼마나 당했는데 그럼. 자, 우리 이제 그 26년 얘기를 가지고 지금 그 대선 전에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영화인들의 울분에 찬 영화들이 몇 편 이제 쏟아져 나올 건데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12월 19일 준비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잡은 거는 뭐였냐면 1000만 관객이 원하는 영화 같은 대통령 이런 거였어요. 근데 사실 그 영화 같은 대통령이라는 게 그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의 연인에 나오는 그런 대통령 혹은 광해에 나오는 뭐 그런 대통령 이런 대통령을 원하는 건데 뭐 잘못하면 정말 영화에 나오는 끔찍한 대통령이 96년에 나오는 대통령. 그러니까요. 그 영화 같은이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공포 영화 같은 대통령.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우리가 그 영화 같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정치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감동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그래요. 맨날 욕을 하지만 정치를 향해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못 믿겠다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너무 믿고 싶어요. 뭐가 바뀔 거라는 걸 너무 믿고 싶다는 거지.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영화를 보는 이유는 그게 영화라는 걸 인지하면서 보잖아요. 이건 현실이 아니다. 영화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 확 빠져드는 건 거기서 진실이나 사실을 찾고 싶은 거죠. 그런 욕망의 발현이잖아요. 그 26년에 그게 뭐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이렇게 정리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딱 드리려고. 생각나셨구나. 지금 딱 말씀을 해주셔서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그 26년 이렇게 웹툰이 딱 연재되면서 이렇게 열광했던 가장 이렇게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나도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러고 싶었는데 그 저렇게 누군가가 저럴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상상이나 생각들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다 자기만의 생각이었고 맞아요. 그 잊어버리거나 덮거나 이랬는데 누군가가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대신해서 해주고 있죠. 그 강풀도 그런 생각을 했구나라고 사람들은 느끼는 거고. 그러면 그걸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막 공감하는 거는 결국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구나.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다. 26년을 보면서 이제 그런 자기의 생각 같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이 결국은 다른 사람도 같이 생각한다고 했을 때 어떤 뿌듯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술 자체가 사실은 그런 어떤 자기가 가진 생각을 던져서 공감을 얻어내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26년 아마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 같이 이렇게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그거는 단순히 한마디의 이런 사실이야가 아니라 그 과정. 그들이 왜 그렇게 하게 됐고 어떻게 해나가는가. 그들 사이에 벌어지는 지금의 이야기들. 그런 말씀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보고 싶어지네요. 그러니까. 아니 원래 잘하는지는 사실 몰랐고요. 네, 근데 오늘 사실 이제 최 대표님 나와서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하지 않을까 사실 약간 걱정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지루해지면 우리 과는 아니에요. 우리 과는 아닌데. 지루해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건 현실에서 벌어진 거고 단죄도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미 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걸 영화에서 이제야 다룰 수 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어렵게 여전히 현실에서는 그 사람은 여전히 잘 살고 있죠. 너무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슬퍼요.
상당히 서글프죠. 근데 그 어려운 시대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 잠깐 그 관람 전문가에서 술 전문가로 다시 잠깐 돌아오면 네. 그 사실 그 좋은 술이라는 거는 그 효모균이 그 산소가 차단된 상태에서 정말 효모균이 살기 위해서 그 절망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이 사실은 술이거든요. 그래요? 아예 밀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막판에 한건 한다. 어설프게 산소가 들어가면은 술이 아니라 식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어려운 절망의 시대를 살아냈기 때문에 예, 이제 곧 향기로운 술처럼 좋은 시대가 오늘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 다 효소야 그러면? 효소 전문가 효모. 역시 관람 전문가는 아니었어. 네, 그래. 우린 지금 밀봉된 효모들이야.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발언들을 해야 하는데 마무리 발언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이제 한 달쯤 남은 거네요. 예, 한 달 정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말씀하세요.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그 15,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한 그 7억 정도 돈을 모아주신 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글 올리신 거 보고 그러면 너무 진짜 막 감동이에요. 짠하죠. 그래서 이 영화를 어쨌든 보고 싶다 만들어라. 네. 그러시는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야 영화를 내가 조금만 진짜 그 허투루 하면 안 부족하면은 진짜 안 되겠다. 크게 죄를 짓게 되는 그럼. 거구나. 그런 이제 걱정과 압박감도 부담, 있고. 예, 그런 게 좀 크고요. 그래서 어쨌든 부족한 시간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러면서 뭔가 스태프들도 그런 결의들을 느끼고는 있지만 역시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가 어쨌든 진짜 그 우리 현대사에 정말로 큰 의미를 지닌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로 그런 이유로 관심을 갖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근데 이 영화에 거는 기대라고 하는 게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영화 한편으로 제가 그거에,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나오길 바래라고 하는 부분을 한편으로 다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아마 이걸 보고 약해. 그럴 수 있죠. 야, 이거는 너무 일각의 이야기야.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어쨌든 한 편을 충실하게 만들지만 이게 그걸 다 담아낼 수 없다는 안타까움. 그래서 보신 분들한테 완전하게 만족시켜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는 그 중에 한 편이고 사실은 그런 현대사의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면 사실 영화가 저는 수십 편, 수백 편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미국의 영화들은 그 유태인의 학살 배경 그렇죠. 진짜 지금까지 나오잖아요. 몇 편이라고 얘기할 셀 수 없을 만한 걸 많이 만들었잖아요. 저희도 사실 그 정말 의미를 되살려야 되는 맞아요. 계속 그런 만들어요. 것들을 재미있게 그렇게 표현하는 영화나 드라마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그럼요. 관람 전문가는 네, 저는 뭐 딴 생각 없고요. 지금 일단 관람 전문가로서 오늘 너무 그 펌프를 많이 받아가지고 빨리 가서 그 개봉이 되면은 한 손에 꼭 오징어를 들고 질겅질겅 씹어가면서 26년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득합니다. 네. 사실 제작자가 이런 자리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영화인을 섭외해야 되니까 오늘 섭외를 제가 맡아서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을 연락했는데 막 안 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최용배 대표님까지 갔는데 그게 어젯밤이었어요. 어머나. 그런데 이제 이 영화 26년 홍보하는 올드시네마라는 팀에서 최영배 대표님 자기들이 설득을 해보겠다. 근데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제작자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최 대표님이 정말 이 영화를 많은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있구나. 그리고 영화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으신지. 그러게요. 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3번 뵙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 뵙고 싶다는 저 얼굴. 아니 굉장히 참 멋있으시고. 그런데 26년 진짜 너무너무 꼭 보고 싶어요. 네, 11월 29일 날. 네, 꼭 보겠고요. 그리고. 캐스팅을 안 해주면 좀 다른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캐스팅 안 해주면 그 다음에 뭐. 네, 아예, 그러지 마. 왜? 나 너 딴 그런 뜻 있는 거 년이잖아. 아니야. 너무 날 잘 알아. 근데 11월 29일 날 제가 아직 그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전 이 영화에 저도 관여가 돼 있어요.
저는 펀드를 했거든요. 아, 돈을 냈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 잘 돼야 됩니다. 저도 펀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9일 뭐 그 전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저는 계속 광고를 하고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닐 겁니다. 전망 좋은 집에 어떡하고. 감독님 듣지 마요 이 방송. 듣지 마요. 그리고 우리 영화 맨 밑에 그 영화에 대한 이 딱 짤막하게 보라고 하는 멘트 있잖아요. 뭐 홍보성 그거 되게 많은데 너무 웃긴 거야. 10월 참지 말고 보자. 하지만 우리 26년도 11월 참지 말고 꼭 봅시다. 참으면 절대 안 돼. 그럼요. 네. 네, 다른 분들. 아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한 주 내내 제가 이렇게 막 이런저런 막 꿈 같은 얘기 하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맞아. 트위터에 좀 꿈꾸는 꿈 같은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모든 형태의 예술 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맞아요. 꿈 같은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본분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26년은 못 나올 뻔한 영화고 어려웠던 영화고 또 곽현아의 영화뿐만 아니라 최근에 개봉되고 있는 대부분의 영화들이 지난 정권 안에서는 개봉이 어려웠거나 스스로 자기 검열 때문에 안 만들어졌던 영화들 그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거 아닌가. 맞아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 꿈을 자꾸 꾸다 보면 그게 현실이 되겠죠. 그럼요.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건 곧 꿈에서 깨서 꿈을 찾아서 가는 게 현실이니까 그런 꿈 같은 현실들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현실이 참 안 됐어서 지금도 탁 교수도 얘기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 정권에서는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 정권이 지금 현재 정권이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는데 영화 보면서 에어포스 원의 해리슨 포드처럼 멋진 대통령은 없을까 꿈꿀 때도 있었고 대통령이 연인처럼 로맨틱한 대통령은 없을까 했었는데 요즘 우리가 보는 거는 예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광해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전에 있는데 여전히 쌩쌩한 그분을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까지 나온다고 돼 있는 거죠. 네. 한 500살까지도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은 딱 그래. 그런 괴물을 만든 청아람이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오늘 소개도 해주셔서 정말 전 기대하고요. 열심히 누구보다 홍보하고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만약에 대선이 잘 안 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저는 필리핀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같이 한번. 저는 입당 원서 뭐 전향을 해야 뭐 가족이라도 보호하지 않을까. 아이고. 문화 권력 균형화. 실제로 더 집요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엊그저께 김어준이랑 그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잘 안 되면 바로 이민 설명회, 투자 설명회 해서 크게 한탄하고 나가자. 너무 슬퍼. 제가 엊그저께 루퍼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루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근데 뭐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텐데 메시지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미래는 열려 있다. 그리고 그 열린 미래를 바꾸는 동의는 바로 나 자신이다. 그 두 가지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꼭 볼게요, 그것도. 네. 저는 뭐 제가 수입한 영화 얘기 잠깐 하고 광고성으로 11월에 이 정치적인 영화들 많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영화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11월은 또 사랑 영화 또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라이드 온 미, 뉴욕에서 날아온 사랑 영화 이 라이드 온 미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방송 나가기 전에 행사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 괜찮아요. 방송 일찍 내보내야지. 네, 이제 마무리 발언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관객이 꿈꾸는 영화 같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게 오늘 우리의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포 영화의 그 주인공인 대통령을 만날 것이냐 아니면 로맨틱한 영화의 대통령이 주인공인 영화를 우리가 만날 것이냐는 그 우리들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11월에 이 영화인들이 들끓는 마음으로 만든 영화들 보시고 12월 19일에는 우리들의 손으로 로맨틱한 영화 사랑스러운 영화의 대통령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고 다음 주 다시 만나요. 안녕.